안녕하세요. 청강TV의 김인숙입니다. 분노의 포도에 대한 인생 문장을 시작합니다. 구상 시인의 마음의 눈을 뜨니 이제사 나는 눈을 뜬다. 마음의 눈을 뜬다. 달라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제까지 그 모습 그대로의 만물이 그 실용적 이름에서 벗어나 저마다 총총한 별처럼 빛나서 새롭고 신기하고 오묘하기 그지없다. 무심히 보아오던 마당의 나무, 논보듯 스치던 잔디의 풀, 아니 발길에 차이는 조약돌 하나까지 만물의 그 시온의 빛에 눈을 뜬다. 이제 새삼 모든 것이 기적이여 신비 아닌 것이 하나도 없으며 더구나 저 영혼 속에서 나와 저들이 그 완성될 모습을 떠올리면 황홀해진다. 분노의 포도는 미국의 소설가 존 스타인백의 작품입니다. 땅 없는 농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내용으로 풀리처상과 전 미 도서상을 수상하면서 미국 문학의 고전으로 널리 찬사를 받았습니다. 작가의 저서로는 에덴의 동쪽, 불만의 겨울 등이 있습니다. 작품의 제목은 줄리아 하우의 시에서 따온 것으로 토지를 빼앗긴 농민의 비극적 파탄과 불멸의 사랑을 묘사했습니다. 정당방위 살인죄로 복역 중이던 톰 조드가 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오클라호마주 셀리소 근처의 고향집을 향해 가던 중 어린 시절 전도사였던 짐 캐시를 만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여행을 떠났고 도착하자마자 톰의 어릴 적 농장이 폐허가 된 것을 발견합니다. 심한 가뭄과 대자본의 진출로 인하여 오클라호마의 조드 일가는 토지를 모두 자본가에게 빼앗깁니다. 가족이 낡은 자동차에 가재도구를 싣고 캘리포니아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이주합니다. 캘리포니아로 가던 도중에서 조부모를 차례로 잃었으나 매장할 여유도 없이 시체를 차에 실은 채 가야만 했습니다. 화려한 기대를 가지고 캘리포니아에 도착했으나 그곳 역시 홍수가 휩쓸고 지나가 농민들은 착취와 기아, 질병의 역경 속에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생활도 점점 더 쪼들리게 되어 희망과 의지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노동력은 구인의 숫자에 비해 남아돌았고 대지주들은 임금을 자신의 마음대로 내리 깎았습니다. 온 식구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해도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수입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굶주림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 앞에 익은 포도는 이미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노동자에게 분노의 포도였습니다. 노동자들은 동맹 파업에 들어가고 지주들은 진압하기 위해 폭력단을 끌어들입니다. 오클라호마호에서 온 농민들의 정신적 지주인 목사 케이시가 폭력단의 곤봉에 맞아 죽자 조드의 맏아들 톰은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상대방의 곤봉을 빼앗아 복수했으나 지주들이 매수한 경찰들의 추격으로 몸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비가 그치면 그들 일행은 다시 살 곳을 찾아서 낡은 자동차를 몰고 정처 없이 떠나야만 합니다. 소설의 마지막 장에서 가족은 홍수를 피해 낡은 헛간에서 피난처를 찾습니다. 그 안에서 어린 소년과 아사 직전에 허덕이는 생이면 부지의 남자를 목격합니다. 어린애를 사산한 로자사는 그녀의 유방을 내밀어 그의 생명을 구원합니다.
노동자들이 싸움에서 지친 어머니는 그래도 힘차게 살아갈 것을 절규합니다. 성경의 시편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한 처녀가 길에서 요술 램프를 주었습니다. 램프를 문지르니 요정이 나타나 아가씨에게 소원을 한 가지만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아유, 소원이 너무 많은데 한 가지만 말하라니. 돈, 남자, 결혼이라고 단번에 말했습니다. 요정이 빙긋이 웃더니 내일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가씨는 정신 돈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흐린 마음에 비치는 무지개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